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 중에 하나인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빈값은 과연 무엇일까요? 탐구해 보시다 볼게요. 다음은 신발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판매한 축구화를 크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한 켤레를 여기 한 켤레만 전시한대요. 전시해 손님이 바로 신어볼 수 있도록 전시한 거를 신어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어떤 크기의 축구화를 전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하세요인데 이런 경우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를 한 켤레만 골라서 전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축구화의 크기가 있고 판매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70이 가장 많아요. 20으로. 그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단 한 켤레만 전시할 수 있다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270 한 켤레를 전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270ml가 축구화가 가장 많이 팔렸음을 일단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270ml 축구화를 전시하면 가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오는 손님 중에 대부분이 270을 신어보니까 전시한 것을 그냥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때마다 상점의 점원이 가서 다른 걸 꺼내줘야 됩니다. 이처럼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최빈이라는 건 빈자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빈도할 때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수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빈도 있죠. 그때의 빈이에요.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최빈값은 대체로 같은 값을 가지는 별량이 많은 자료의 대표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값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하는 설명할 건데 각각이 어떨 때 사용하면 편리할지를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평균,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중앙값, 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최빈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자료가 4, 4, 4, 5면 4도 3개, 5도 3개니까 이때 최빈값은 4와 5 모두 만족하죠.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평균이나 중앙값과의 차이예요. 평균과 중앙값은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지역인 해반 학생 25명의 태어난 달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태어난 달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1월 문제든요. 표를 하나 간단하게 그리세요. 자, 여기서 자를 내고 이렇게 길게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위에는 월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학생 수라고 쓰면 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쓰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쓰고요. 그 아래에다가 학생 수를 체크를 하면서 개수를 정확하게 세세요. 그러면 1, 5, 1, 2, 2, 2, 3, 2, 2, 1, 2, 2 이렇게 학생 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달은 2월입니다. 2월에 5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때 최빈갑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는 달이니까 2월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오른쪽은 어느 문화센터에서 배드민턴 강좌 수강 회원 30명이랍니다. 30명인데 운동복의 크기를 조사했대요. 이때 회원들의 운동복 크기의 최빈값, 운동복 크기의 최빈값을 구하세요인데 일단은 어때요? 사이즈 90과 사이즈 100과 둘 다 현재 9명이죠. 9명으로 동률입니다.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두 개 다예요. 최빈값은 90과 105 두 개 모두 최빈값이 됩니다. 3번을 볼까요? 다음은 어느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이 하루 동안 잡은 물고기의 수를 조사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은 아까 말했듯이 자,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평균은 이 값들의 합을 다 더합니다. 일단은 빠짐없이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은 얼마냐면 60이에요.
이 값은 그리고 이제 전체 개수는 15입니다. 그래서 15분의 60이 되겠고 평균을 계산하면 4가 됩니다. 일단 먼저 평균을 구해놓고요. 중앙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자, 크기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0, 0 빠짐이 없어야 돼요. 0이 3개 있고요. 1은 4개네요. 그 다음에 2는 2개, 그 다음에 3은 3개, 그 다음에 5 하나, 그 다음에 18과 20까지 있네요. 편차가 굉장히 커서 평균보다는 아무래도 중앙값이 또는 대표값이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앙값은 총 15이니까 그렇죠. 앞에서부터 8번째 수를 세면 됩니다. 2네요. 그죠? 2. 그래서 중앙값은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평균은 아까 4로 계산했고요. 최빈값도 계산할 수 있죠. 최빈값은 1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1이 4번 나와 있으니까 최빈값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구한 값 중 어느 것이 대표값으로 적절한지 설명하시오인데요. 아무래도 1보다는 2가 좀 더 가깝고 18과 20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기 좀 곤란하죠.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값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을 볼게요. 다음은 아랑이네 반에서 합창대회 때 입을 옷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생 30명입니다. 선호하는 옷의 색, 옷의 색깔을 정했대요. 조사했대요. 선호하는 옷이 색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에 대해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표로 그린다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생 수가 됩니다. 그럼 색은 한번 색의 머리 글자만 적어볼게요. 빨간색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있어요.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색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각각의 색의 수를 정확하게 세야 되겠죠? 빠짐이 있으면 안 돼요. 잘못 세면 안 됩니다. 천천히 지우면서 세면 돼요. 파란색이 15으로 월등하게 많네요. 3, 1, 8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최빈값은 일단 15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색깔은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가 없죠. 그죠?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요. 색의 크기는 없잖아요. 크기 순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지만 중앙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중앙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별량의 합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검정색이 가지고 색깔이니까 각 별량의 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별량의 합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평균도 안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 최빈값.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최빈값은 그렇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15명이 됩니다. 라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함께하는 수학도 볼까요? 모든 별로 감자칩. 자, 감자칩에 관련된 통계조사 계획을 세워보자. 아래의 빈칸을 채우면서 감자칩과 관련된 어떤 값 조사할 것인지 정하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떤 값을 대표값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랍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정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과자를 사거나 이럴 때 무게를 많이 재잖아요. 그죠? 무게. 그럼 무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뭘 사용하면 좀 정확할까요? 아무래도 무게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